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편하게 잘 쉬고 계신지요? 예, 저도 오전에 간단하게 차례 지내고 지금 편안하게 잘 쉬고 또 여러분을 만나러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이라든가 앞으로 경제 흐름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마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54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은 이제 열리지 않고 있는데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은 계속 열리고 있죠. 좀 중요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지금 연준 매파 뭐 시험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고유가 셧다운 파워 박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나오는데 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연준은 변함이 없다. 어디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금리 긴축을 유지할 것이다. 이 생각을 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매파 시험대가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가 부러지든 말든 고유가가 있든 말든 일단은 어떤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물가입니다. 물가. 대외적으로 물가인데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이제 참고를 좀 하겠죠. 자,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가에 대한 지금 이제 희망 섞인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긴축 끝났나? 안 끝났거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우려 이제 점증인데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죠? 만약에 셧다운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기간이죠, 기간. 셧다운을 뭐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셧다운 기간이 이제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니까 길어지면, 롱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를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증시가 이제 좀 올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반등이거든요. 반등이 올라왔고, 이따 이제 영상 끝 말미에 제가 카운팅 하는 거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왜냐면 증시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절대로. 내려갈 때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내려오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보자 이거죠. 그러면 현재 경제는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연준은 계속 부러뜨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나오는 물가 코어 PC죠. 이거 전월 대비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는 지금 조금 낮아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는데 얘는 또 올랐네요. 예상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미시간 소비자 기대지수와 심리지수에 대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미국과 유럽의 지금 상황은 선물 상황은 미국은 강보합으로 지금 강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유럽은 상당히 세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끝나보고 물가 상황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셧다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요동을 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현재 중소형주는 시간에서 1% 넘게
네,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봐야 코끼리 비스켓이다. 그죠?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난달 이번 달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11월, 12월. 네. 그때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은행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은행 요거에 대한 상황들 꼭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0.88% 시간에 올라가고 있는데, 자, 보시죠. 자, 파동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고점에서 저점 반등 나오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살짝 올라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 애플은 여기 158달러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네.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되면 마이너스 20% 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15.36% 고점 저점 지금 깨지고 있죠. 요거 잘 카운트 하시고 아마 이제 10월 달에 어떤 변화가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으로 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달러를 보시면 지금, 네, 아래 꼬리를 다는 거 보니까 월봉이거든요. 40일 RSI. 아직까지도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순간들에 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달러, 네, 이틀 연속 조금 내려오는 상황, 0.5%, 또 0.4%, 그래서 1%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아마 요 부분, 네, 105는 지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앞전에도 그랬어요. 8월 달에도 3일 연속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그러면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누가 결정한다? 예, 연준이 결정을 합니다. 연준에서 계속해서 매파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사인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 달러는 강세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일지는 네, 연준의 스탠스 아니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유로 현재 주봉인데요. 아래 꼬리 달면서 아래 그림자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RSI 39 상당히 약세입니다. 네, 잘 보시고요. 월봉에서도 보시면 네, 45예요. 그만큼 지금 하락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위험한 순간에 있다.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유럽에서 약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도 문제고요. 영국도 문제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고점에서 보시면 좀 내려왔죠. 네. 조금 숨을 돌리는 입장인데 크게 많이 안 내려오고 지금 7.2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7 위안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좀 숨통이 좀 터지려면. 근데 아직도 여기 있죠.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만만치가 않고요. 자, 문제는 더 심각한 애들이 있어요. 일본입니다. 149. 네.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종가상으로 지금 30년 넘게 지금 여기가 90년대거든요. 33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살벌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본이 문제가 뭐가 되느냐? 물가가 문제가 됩니다. 물가가 문제가 되면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파장은 좀 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국채도 지금 보면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만 조정을 준 거예요. 4.5. 네, 4.5 지금 유지하고 있죠. 이거 잘 보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물을 보시면 정책금리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2년물 5%. 네, 그 다음에 5년물. 자, 그 다음에 20년물 4.87%. 대단하죠. 그 다음에 30년물 4.6%. 아직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자, 금리차를 보시면 어때요? 네. 지금 3개월과 10년물의 금리차. 네, 정책금리와 금리차인데, 아직까지 많이 못 좁히고 있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0년과 2년은 그래도 많이 지금 좁히려고 애를 쓰고 있고,
30년과 5년은 이제 플러스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그러면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2008년, 2020년, 1990년대. 그래서 대부자업 사태, 닷컴 버블, 리만 사태, 팬데믹 때는 30년, 5년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로 안 칩니다. 팬데믹은 이렇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버블이 꺼지는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어디 버블? 주식시장의 버블. 그래서 닷컴 버블 때 보시면 정상화되면서 완전 폭락을 했습니다. 80% 가까이. 리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다시피 지금 급격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 보이시죠? 예. 이게 바로 뭐다? 금리의 정상화. 예.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쳐주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만큼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식시장이. 자, 10년하고 2년도 마찬가지죠.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급격히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 지표는 진짜 정확한 겁니다. 정상화가 되면 반드시 주식시장은 폭락하더라. 그리고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강조를 안 해요. 그냥 한두 번 슬쩍슬쩍만 얘기하지. 저처럼 매일 하루에 2번씩 얘기를 안 합니다. 특히 3개월과 10년물. 잘 보셔요, 지금. 그러면 얘가 정상화되는 올라오는 과정에 엄청난 증시 폭락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앞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다 보면 1970년대도 그런 영향을 미쳤다. 잘 보시고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유일한 대안이 이제 금이었는데 금인 대공황과 침체에 대한 대안인데 많이 내려왔죠. 1890달러. 네, 상관없습니다. 내려오면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왜? 현물 금은을 실물 금은을 모으는 입장에서는 내려오면 땡큐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디가 있어요. 요거 1870달러. 그다음에 1800달러. 그다음에 여기가 1600, 1700달러. 그래봐야 큰 박스권 하나입니다. 예. 지금 자산 시장에서 유일하게 많이 못 오른 게 누구죠? 얘입니다. 2020년부터 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 진짜 땡큐하고 이건 사야 돼요. 네. 자, 종이금을 하신 분들도 여기 얼마죠? 1700달러 정도 오면 선물이거든요. 골드 선물. 그러면 한번 연습 삼아 조금 들어가 봐도 상관없습니다. 연습을 해보셔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종이금은 뭐 크게 우리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금이 앞으로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자, 구리는 RSI 48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상황 계속해서.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경기 침체를 알 수 있습니다. 구리 소비량이 늘어나질 않아요. 반짝 늘었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경기가 좋은 것처럼 갔다가 하락하고 반등 주고 먼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경기는 안 좋죠. 그 다음에 유가는 어떻죠? 셉니다. 92.2달러.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RSI 58.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자, 문제는 10월, 11월, 12월 달에 100달러 넘어가고 110달러, 120달러 이래 버리면 연준은 완전히 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 물가를 당연히 7월달, 8월달, 9월달 물가를 반영을 하면 CPI는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제 코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비트코인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죠. 26,000달러, 27,000달러 하는데 어차피 하락으로 갈 겁니다. 금융시장으로 공급되는 유동성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전체 풀린 유동성은 많은데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은 별로 없다. 무슨 얘기죠?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 코스피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꺾인 거 보이시죠? 여기 꺾인 거 선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IPO 똑같죠? IPO 시장도 다 죽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스닥이죠. 꺾인 거. 근데 이제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는데
우리 칠공주 주식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는 얘랑 거의 같은 식으로 움직이면 예를 들면 요때죠. 4월 달부터 이렇게 횡보하다가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요만큼 더 만든 겁니다. 거품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이 금융시장으로의 유동성이 더 이상은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다. 그거는 뭐로 본다? 선물 지수로 보면 됩니다. 지금 다우 지수는 지난달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RSI 52.3 RSI만 보시면 돼요. 50m로 내려가면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우 같은 경우는 60개월선 3만, 이게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S&P 500 빅스를 보시면, 자, 여기 9월 13일 저점을 찍고, 자, 고점에 올라갔다가, 자, 내려왔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빅스 상황이, 자, 어떻게 됐어요? 수직선들 보이시죠? 네. 이게 그 증시의 그 기간 동안의 고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의 고점은 언제냐? 8월 1일이었습니다. 내려오고 있죠? 네, 살짝 반등만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의 기운이 엄청나게 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요 파동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빅스의 동향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P 500 동일 가중치 500개 종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했을 때 그린 차트입니다. 자, 얘는 약세가 들어갔어요. 벌써 49.4. 그러면 앞으로 추세는 뭐다? 하락 추세로 갈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왜? 49.4고 이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음봉도 무지하게 크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메가7 주식들이 힘을 발휘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이 저점 139달러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은 본격적인 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동일 가중치가 아닌 놈도 이 전 저점을 종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행잉맨 그래서 패턴 완성이 되면서 꼬꾸라지고 있고요. RSI 54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 꼭 읽어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3850입니다. 여기. 요게 붕괴가 되면, 거기를 다 지지했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요게 붕괴가 되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어떻게 돼요? 폭락입니다. 붕괴되면 폭락.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내려옵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54가 어떻게 된다? 여기 풍덩 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S&P 500 선물에서 데드크로스 이후에 강한 반등 이후 또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 음봉을 극복 못하는 모습,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저항이다. RSI 49.5 그래서 지금은 하락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저녁 끝나는 상황 잘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데드크로스 이후에 폭락, 데드크로스 이후에 폭락.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2200 정도는 보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동일 가중치는 저점 이탈, 그죠? 그다음에 하락 반등, 정확한 반등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자, 하락하고 반등을 줬는데 얼마까지? 자, 61.8% 거기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RSI 53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이다. 그래서 지금 7월 달 양봉을 다 잡아먹고 내려왔어요. 동일 가중치는. 그러면 결국엔 bearish 그래서 하락으로 확실히 전환되고 있다. 잘 판단하시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 가중치가 아닌 거 딱 봤을 때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게 여기 RSI입니다. 닷컴 버블 때 여기 붕괴 이후에 한 1년 반 동안 내려오면서 저점을 잡았고요. 리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반등 붕괴 자 이쪽 30 밑에까지 왔고요. 하락 반등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50 붕괴하면요. 큰일 나는 거죠. 요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계속 상승할 것 같은 주식 시장도 전환이 됩니다. 패턴 완성, 행인맨. 자, 그래서 이 저점까지는 아직 붕괴는 안 됐지만, 커다란 음봉이 생기면서 요 양봉의 힘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예. 누가? 매도 세력이. 그러면 앞으로 요 양봉, 네. 14,000, 요게 13,000. 자, 그 다음에 요게 12,000. 그 다음에 여기가 11,000. 네. 그, 양봉을 잘 보시면서 이것들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커다란 양봉들이 생길 겁니다. 예. 왜냐면 이게 지지 구간인데 지지를 못해요. 첫 번째 14,000. 자, 두 번째 13,000. 세 번째 12,000. 이렇게. 그래서 한 4달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 파동 자체가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런 거죠. 자, 여기, 2021년 11월 달 고점을 치고 나서, 자, 이게 A파동입니다. 네, A파동.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이탈 안 하면서 이게 B파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고점에 이제 반등 고점에서 머물면서 이제 실제 상황을 좀 지켜볼 건데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반등 비파가 완성이 되고 나서 자, 여기가 8월 1일입니다. 7월 19일입니다. 애플이 고점을 찍었던 날인데요. 자, 그러면 얘가 자, 하락하고 반등을 줬죠. 자, 그러면 요게 자, 보시면 하락하고 여기 고점 반등. 자, 78%. 예. 자, 여기를 찍고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1파, 2파, 지금 현재 몇 파가?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3파도 자, 하나, 둘, 셋, 넷, 자, 5개로 나오겠죠. 그러면 요게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움직이죠. 14,795. 그러면 다시 요거를 카운트를 다시 해보면 자,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자, 셋, 넷, 5.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영상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락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상승할 때 올라가는 게 이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그래서 당연한 반등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건데, 그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음봉들을 보시면 돼요. 자, 음봉 얘 넘었죠. 그러면 다음 음봉이 어디죠? 여기. 14,900 정도는 갔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고요. RSI 42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서 멈추고 다시 턴할지를 보시는데, 이번 주 이슈가 뭐죠? 셧다운입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시고, 지금 패턴은 완성이 됐습니다. 헤드 앤 숄더. 그래서 자, 여기 붕괴시키고 나서 반등이 들어왔죠. 다시 재차 붕괴가 된다라면 이제는 밑으로 완전히 숑 하고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자, 아무튼 추석 연휴 편안하게 쉬시면서 가볍게 자, 양성 보시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